종로는 짧은 거리 안에 다양한 풍경이 촘촘히 이어지고 과거와 현재가 한 흐름으로 겹쳐 있는 곳입니다. 궁궐과 오래된 골목, 수십 년 된 가게들 사이로 새로운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여행이 아니라 걸을수록 더 많은 풍경을 만나게 되는 동네. 그래서 종로는 어디를 갈지보다 어떻게 걸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서울영화센터는 독립영화부터 고전영화까지 일반 극장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매번 상영하는 영화가 달라지는데 미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발권할 수도 있습니다. (4층에서는)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올드보이, 8월의 크리스마스 속 대표적인 장소를 재현한 팝업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8월의 크리스마스의 배경이 된 전북 군산의 초원사진관에 다녀왔었는데 실제랑 거의 흡사하게 재현해 놨더라고요.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을지로 골목으로 들어서면 도시의 분위기가 바로 바뀝니다. 오래된 공업사와 간판들 사이로 형형색색의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은행 하트원은 폐쇄된 은행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개방형 수장고 형태로 전시되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기획 전시도 볼 수 있었는데요. 공업사 골목 사이에서 마주하는 전시 공간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이질감 때문에 오히려 더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지나가다 자연스럽게 들러 예술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 이곳에서는 예술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감각처럼 느껴집니다. 대림상가에서 세운상가까지는 공중보행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건물 위를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도시 위를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상가들을 내려보게 됩니다. 두 곳 모두 오래된 건물이라 어딘가 홍콩 영화 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연결된 통로 덕분에 두 상가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공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오래된 구조 안에 카페, 독립서점, 음식점 같은 새로운 공간들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다른 공간들이 한 건물 안에 섞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걷다 보면 숨은 공간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고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듯한 재미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 안 빠우 을지로점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대림상가 3층에 있는 도넛 가게인데 이런 숨은 공간 자체가 요즘 을지로가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0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찹쌀 도넛을 즐길 수 있는 도넛 전문점인데요.
찹쌀 반죽이라 그런지 식감이 정말 쫀득하고 금방 튀겨 따뜻한 도넛에 설탕을 살짝 묻혀 먹으니 맛있었어요. 갓 나온 도넛을 호호 불어가며 골목길을 걷는데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가 을지로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1968년에 조성된 세운상가는 한때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지금도 부품 상가와 작업 공간이 남아있어 과거 산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세운전자박물관에서는 라디오, 초기 컴퓨터 같은 한국 전자산업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처 지나가신다면 잠시 들러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포들이 즐비한 을지로상가 주변에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유명한 맛집들이 몰려 있는데요. 그중 을지칼국수는 칼국수와 만두를 파는 식당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곳입니다. 손만두도 맛보고 싶어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손만두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김치는 만두와 칼국수에도 잘 어울리지만 무료로 주시는 공깃밥을 사골국물에 말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여기는 진한 국물과 담백한 면이 특징인데요. 면은 일반적인 칼국수 면보다 통통하면서 쫄깃한 맛이 강했어요. 커다란 왕만두는 크기만큼이나 속도 꽉 차 있었습니다. 만두소는 고기 맛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재료의 맛이 느껴졌고 꽉 차 있었던 만큼 푸짐함도 느껴졌습니다. 테이블마다 준비된 양념을 조금씩 더해 맛을 다르게 즐길 수 있었고 덕분에 마지막까지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하지 않지만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을지로에서 오래 사랑받는 이유가 느껴집니다. 다시 골목을 걸어 커피 한약방으로 향합니다. 이 일대는 조선시대 의료기관인 해민서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카페 이름도 커피 한약방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을지로의 좁은 골목 안에 자리하고 있어 입구를 찾는 순간부터 이 동네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내부는 한약방 컨셉을 살린 레트로 공간으로 층마다 다른 분위기가 특징인데요. 자개장을 뜯어 만든 것 같은 작업대, 천장에 매달린 한약 봉지 조명, 가게 내부의 소품 하나하나가 취향 저격이었어요. 소품이 꽉 들어차 있어서 구경거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테라스 자리에서 내려다본 골목은 익숙한 서울이라기보다 어딘가 다른 도시에 와 있는 듯한 풍경입니다. 낡고 색이 바란 흔적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이 공간만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4월부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의 풍경은 곧 사라질 거라고 하네요. 아쉬운 마음에 사진으로 더 담고 오래 머물다 왔습니다. 이제 종로로 넘어갑니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서순락길. 종묘 담장을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은 최근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길은 종묘를 순찰하던 술라청이 서쪽에 위치한 곳을 지나가던 길이라서 서순락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서순락길을 지나면 궁궐 담장을 따라 걷는 길이 나오는데요. 종묘와 창경궁을 잇는 궁궐 담장길은
일제강점기에 단절됐던 곳을 약 90년 만에 다시 연결한 길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 문화가 있는 날에는 율곡로 궁궐 담장길에서부터 종묘 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출입문도 개방하는데요. 서순례길에서부터 고즈넉한 길을 따라 창경궁으로 걸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창경궁 안으로 들어서면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올라가 지대가 높은 곳에 서면 아래로 넓게 펼쳐진 너럭바위와 함께 궁의 정각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바위와 정돈된 궁궐 건물들이 한 시선 안에 들어오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느껴집니다. 인위적으로 꾸며진 공간이라기보다 이미 있던 자연 위에 조용히 얹혀진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두면 넘실대는 기와 지붕 너머로 지금의 서울 도심이 함께 보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풍경 안에서 겹쳐지는 것 같아요. 연못을 지나 마주하게 되는 온실과 분수대. 이 공간은 전통 궁궐의 모습과는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유리온실과 분수대가 만들어내는 장면은 유럽 정원의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궁안 곳곳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이니까요. 꽃 구경하러 방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병원 건물인 대한의원 본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원은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의 명으로 설립된 종합병원이었다고 해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 전시를 통해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 의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나는 나무 바닥부터 창살까지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건물이었는데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금도 당시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병원 안에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풍스러운 외관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을지로에서 시작해 종로까지 걸어봤는데요. 서울을 가장 천천히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